이제 비소 화장품 바르고 비소 먹고 비소 입고 점점 하얘져. 점점 하얘집니다.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오늘은 뭐죠? 기괴한 시리즈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은 비소입니다. 비소 먹으면은 그 이제 독이죠, 독. 되게 대표적인 독이죠. 이거 약간 기분 좋은 게 제안을 했어요. 좀 해달라고. 예. 근데 또 해주니까 기분이 좋네. 그 세상을 바꾼 독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걸 보내줘가지고 제가 이거 녹색 입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무색 무취야, 비소가. 진짜 처음 알았어. 그리고 달아. 그래서 암살에 많이 쓰였구나. 그래서 독살에 엄청 쓰입니다. 이게 13세기 무렵부터 비소가 분리됐거든요, 화학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쓰였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비소 결합물을 기원 전부터 씁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데 계속 써. 그리고 이게 사인이 비소라는 것을 밝히는 거는 너무 어려워. 이게 부검을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죽어요? 이거는 화학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구토, 그 다음에 발한, 그리고 설사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심장이 마비 돼서 이렇게 죽는 거거든. 탈수가 진행되고 이제 전해질이 나가면서 부정맥이 시작되고 그래서 사망을 해요. 심장마비로 죽는.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초의 희생자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역사 속에서 이제 유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아그리파나, 이게 네로 황제의 엄마거든요. 우리가 이제 네로 황제라고 하면 되게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죠. 불 지르고. 누구 닮았겠어? 엄마 닮았어. 이분이 이제 클라우디스랑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 죽이고. 근데 클라우디스도 결혼했거든? 아내? 독살. 어우, 둘을? 그리고 결혼해서 낳은 게 네로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불태우죠. 네로는 진짜 탄색이 미쳤구나. 네로가 누구 닮았겠어?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악역의 대명사로 꼽히는 체사레 보르자. 얼마 전에 우리 언니 이번 생에 거기 나왔던 채차레 당연히 모티브로 따온 거고. 창세기 전에도 채차레 나옵니다. 어쌔신 크리드에서도 나와요. 어쌔신 크리드 나와요? 나 해봤는데. 각종 매체에서 나와. 그리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아주 유명한 복수극. 거기서도 이제 보르자 가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 채차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양반이 독살의 왕이거든? 비소라는 정확한 용어가 나오진 않아. 이 사람이 쓴 독은 이제 칸타펠라라고 하는데 정황상 비소야. 이 양반이 이제 자기 여동생이랑 해갖고 쿵짝걸라 해가지고 여러 죽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비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매가 같이 살해를 하고 다녔어요. 권력에 미쳐가지고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오면은 이제 민간에서 벌어지는 살인들. 이게 범인을 잡기가 진짜 힘들어. 근데 수사에서 비소를 덕으로 썼던 이제 사례가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참수당하고 이제 목이 매달리고 이제 해부당하고 했던 일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옛날에도 비소의 무서움은 되게 잘 알고 있었어. 그러면 조심을 해야겠지. 그치. 당연히 옛날 사람들 조심했을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까 증상에 대해서 말했죠. 구토하고 설사하고 나쁜 거 뱉어낸다? 이거 치료제인데? 이거 치료제야. 그래서 이게 많이 먹으면 죽어. 많이 먹으면 죽지만 조금 먹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이제 다들 해봐요. 조금 먹으면 거의 죽겠지. 동양과 서양 가리지 않고 합니다. 오, 그래? 일단 히포크라테스는 너무 좋아할 것 같잖아. 봐봐. 사책설에 의하면은 구토를 시키는 것도 하고 설사도 시키고 싶고 땀도 흘리고 싶고 이거 먹으면 다 하네? 대박. 게다가 발한을 하면서 체온도 내려. 사실은 죽어가면서 몸이 식는 거거든. 거기서 이제 진짜 강한 사람이 살아나는 건데 히포크라테스가 볼 때 이거는 만병통치약이야, 비소가. 동양에서도 기원 전부터 이미 뭐 종기나 부스럼에 이제 비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칼륨이 빠져나가니까 설사나 구토하면 이제 근무력증이 오잖아. 그럼 사람이 나 아파 죽겠다 이러다가 힘이 빠지니까 심통 안 아픈가 보다. 얘 아까 그렇게 하더니 조용해진 거 봐. 비소가 요만해. 그래서 비소를 계속 써. 근데 치료제로. 그렇게 많이 썼을 때 죽은 사람이 나오잖아? 겁나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비소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불사람이 죽은 거야. 병 때문에 죽은 거지. 비소는 좋은 건데 병 때문에 죽은 거야. 왜냐면 이거는 죽이려고 쓴 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쓴 거거든. 옛날 사람들은 그 믿음이 되게 강했어. 내 의도가 선하면 당연히 결과도 선하다. 아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맞아.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건은 중립적인 거야. 그러네. 쓰는 사람 마음이 중요하네. 내가 얘를 죽이려고 썼으면 독약이지만 그치. 내가 약으로 줬으면 얘는 약이야. 선의가 쓰는 비소는 약이 되는 거야. 의사가 쓰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게 중세시대 때는 말라리아에도 비소를 씁니다. 왜냐? 비소 먹으면 열 내리니까. 열이 내려. 식어 사람이. 그래서 죽으면 말라리아 무서운 병. 근데 했는데 우연히 나왔어. 그럼 비소가 짱이네.
만병통치약 실제로 관절염, 천식, 결핵, 당뇨, 성병 온갖 질환에 비소를 씁니다. 매독에는 우연찮게 비소 화합물 중 하나가 효과를 보였죠. 실제로 마법의 탄환이라 그래가지고 쌀바르산이 이제 페니실린 나오기 전까지는 비소 화합물이 매독에 TOC였습니다. 이건 근데 우연이고 그냥 얻어 걸린 거고 사실 이제 비소 독약인데 계속 쓴 거지. 잘못 쓴 거예요. 약으로 계속 썼어. 근데 중세에만 그랬나? 아니야. 19세기가 최고야. 18세기 말 영국 파울로라는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비소의 증상을 보고 대박인데? 그래서 비소로 파울로 용액, 자기 이름을 따서 용액을 만들어요. 이게 데이트를 칩니다. 열만 나면 이거 먹어 이제. 아, 해열제로 쓰는 거야? 해열제로 쓰는 거예요. 뭐 용량은 적게 들어있었겠지. 그리고 원래 18세기, 19세기는 병원 가면 죽는 거야. 의사 만나면 죽어. 의사가 죽이잖아. 뭘 먹든. 병원은 원래 그랬잖아. 그럼 민간에서는 조심하지 않았을까? 민간이 좀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19세기 대박이다. 미쳤어. 이제 대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제 발단 그림이에요, 그림. 물감. 지금은 사실 인체에 무해하면서 영롱한 색깔을 내는 물감이 되게 많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거는 뭐 좋아하지만 자연에서 얻으면은 얘를 풀 빠서 초록색 만들었어. 그럼 그게 초록색이야 사실? 되게 옅잖아. 그치. 영롱한 초록색을 내기 어려워. 그치. 영롱한 빨간색, 노란색 어려워. 그래서 고대부터 어디서 물감을 따오냐면은 중금속에서 따옵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되게 유서가 깊어요. 이제 이집트부터 사용한 건데 황이 들어갔어요. 여기 비소랑 황의 화합물입니다. 이게 노래. 개관석이라는 거는 빨개. 이것도 비소가 들어갔어요. 다 황화비소인데 이제 조합식에 따라서 빨갛고 노랗게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물감으로 썼어요. 그래서 화가들 중에 습관이 쓴 다음에 이제 붓이 끝이 갈라지잖아. 그때 이제 침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화가들이 단명합니다. 아, 천재가 단명하는 게 아니라 화가들이 죽어. 모든 중금속을 한 번씩 먹어봤겠네. 고흐가 우리가 그때 의사의 눈으로 본 예술세계 보면은 예술가들이 왜 이렇게 말년이 이러지? 했잖아. 이게 그 중금속 중독에 의한 증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거 보니까. 근데 계속 그런 그림을 그리다가 카를 셀레라는 스웨덴의 어떤 한 화학자가 18세기 말에 셀레 그린이라는 아주 영롱한 빛깔의 초록색을 하나 만들어내요. 초록색 화합물인데 이게 이제 비소야. 삼화화 비소 산구리. 그러니까 뭐 금속에 비소 들어가고 했어. 이제 1778년에 생산을 했는데 이게 지금도 이런 거 잘 없어. 영롱한 고려청자 색깔 같아. 우와, 되게 진짜 고급스러운 초록색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완전 매료가 된 거야.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그래서 이제 이 녹색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는데 그게 뜨니까 당시에 뭐 저작권 어디 있어? 1822년에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또 다른 영롱한 색깔의 그린이 나오는데 이거는 에메랄드를 갈아 넣은 것 같은 녹색이에요. 근데 에메랄드 갈아 넣으면 너무 비싸잖아. 비소를 갈아 넣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양대 산맥으로 비소가 이제 셀레 그린과 이제 에메랄드 그린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끄는데 종이, 옷감, 페인트, 벽지, 비누, 전등, 갓, 장난감, 초, 뭐 심지어 핑크. 디저트도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 이쁜 색깔을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초록색 비소 넣고 파란색 남 넣고 빨간색 수은 넣어가지고 디저트 세트를 하면 이제 딱 삼원색 이뻐 먹고 죽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유행을 합니다. 완전 막 미쳤어. 근데 이게 하필이면은 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상류층에서 유행을 합니다. 파티를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영국 이제 대웅제국 공장님이야. 공장님 오늘 옷이 되게 이쁘네. 이낙준. 이거 셀레그린이라고 스웨덴에서 이거 파리에서 유행하는 거 내가 한번 왔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면 다 따라한다 그러잖아. 당시 영국 사교계는 더 했어요. 공장님이 한번 입고 오잖아. 그러면 다음 파티는 다 초록색이야. 다 녹색 드레스. 싹 다. 최고의 셀럽들이 게다가 이걸 즐깁니다. 빅토리아 여왕님 녹색 드레스. 초상화 있어요. 녹색을 그렇게 좋아했대. 그리고 궁전에 색벽지기장 쫙 깔아. 그래서 이제 어딜 가나 녹색이 있으니까 뭐 서민들도 녹색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점점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소가 독성이 있어가지고 급성 중독일 때는 그냥 죽어버리는데 만성 중독일 때는 빈혈이 생겨요. 근데 이때가 산업혁명 이후잖아. 노동을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 상류층은. 그러니까 그때는 백인들도 흰 피부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해요. 근데 빈혈이 생기면 창백하지. 더 하얘져.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비소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소 화장품 바르고 비소 먹고 비소 입고 점점 하얘져.
점점 하얘집니다. 10년 정도 후에는 심지어 프랑스에 있는 황후가 이 양반이 진짜 셀럽이거든. 20세기 초반까지는 세계의 공용어가 프랑스어예요. 아, 그랬어? 영어는 변방 언어야. 대양제국이라고 해봤자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기 때문에 서유럽 그 대륙을 지배하는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는 파리인데 거기 황후가 녹색 드레스를 딱 입고 오페라를 보러 온 거야. 근데 그때 너무 화려하니까 계속 나오거든? 이게 위험한 걸 아예 몰랐냐? 그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 너무 신기한 게 이제 독일의 화학자 젤렌이 비소에 아연과 황산을 넣어서 만든 기체를 만들다가 죽었어. 그리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사망하시죠. 그 사람이 사망한 집이 아무리 황제에서 쫓겨났다지만 황제였잖아. 그치. 아무 집에나 있었겠어? 녹색 벽지로 치장된 화려한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인트 헬레나가 되게 습해요. 비소 벽지에 습기가 닿으면은 거기서 독성이 더 나와요. 그걸 몰랐어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거기서 이제 묵다가 이틀 만에 사망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었어. 그래서 아무래도 의사 중에 이거 많이 먹으면 죽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유행이 끝나질 않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약해서 그래. 나는 괜찮아. 게다가 이게 대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엔 여전히 흑사병이나 이런 쥐가 옮기는 병이 되게 무서웠거든. 근데 비소벽지를 바른 집에는 쥐가 없어요. 그치. 사실 쥐가 없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쥐는 하수구에서도 사는 애들인데 왜 우리 집에서 못 살까? 왜 얘가 죽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생각을 안 해. 쥐약도 없이 왜 죽지? 했는데 좋다 그냥 쥐도 없고 벌레도 없고. 지금 쥐도 없고 벌레도 없고 다 죽었어. 그래서 막 너무 개꿀이야. 그래서 비소가 되게 대표적인 쥐약이거든요. 쥐도 없애주는 대유행.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는 사실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누가 제일 많이 죽냐? 노동자들. 이 비소 벽지를 만드는 사람들. 근데 상류층에 관심이 있어? 얘네들은 원래 죽는 사람들이잖아. 게다가 죽는 사람도 내가 비소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굶어 죽거나 뭐. 옆집에는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백린 성냥 만들고 있어. 백린탄 알죠? 그거 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거. 그걸로 이제 성냥 만들었거든요. 어우, 이거 그 성냥 만들고 그거 마시다가 이제 죽어. 나는 비소 만들어 죽어. 옆에는 뭐해? 땀 만들어 땀 맞고 죽어. 걔 다 죽어. 걔 다 죽어. 빈민층은 계속 죽어나가도 유행은 절대 안 끝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빅토리아 여왕이 유행을 시작하고 끝내는 셈이 되거든요. 왜냐면 영국이 프랑스에 비해서 훨씬 습합니다. 그러니까 비도 많이 벽지가 아무래도 영국에서 훨씬 문제가 많이 생겨. 근데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파티를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왕궁으로 불러서 너무 대영 제국이기 때 번성하니까 호텔이 꽉 찬 거야. 내 궁궐에 비는 데 많으니까 가서 자라. 근데 여왕님이 자는데도 녹색 벽지가 있지만 여왕님이 아무 데서나 자겠어? 엄청 넓잖아. 그 사람 방은. 그리고 맨날 환기하고. 근데 이제 손님 방은 좀 작아. 환기도 안 하지. 다음날 못 일어난 거야. 손님들을 다 불러서 암살했네. 초록색 방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녹색 방에서 죽은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이미 민간에서는 비소 때문에 사람 죽는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었던 거지. 빅토리아 여왕님이 너무 놀라서 이제 벽지를 다 뜯고. 그것도 뜯다가 몇 명 죽었겠네.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녹색이 안 좋은 색으로 통합니다. 보통 독이 독이 보통 녹색이고 고블린, 헐크. 오거 다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해리포터에 보면은 말포이가 입는 교복 있죠. 슬레데린 녹색입니다. 대충 우리가 해외에서 나온 매체 볼 때 녹색 옷을 입고 있잖아? 저 새끼 나쁜 새끼야. 우리랑은 달라요. 이게 네이버 그린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녹색이 자연의 색이고. 오즈의 마법사 서쪽 마녀. 서쪽 마녀. 위키드. 위키드에서도 녹색이에요. 녹색 마녀. 독을 쓰는 캐릭터 다 녹색을 쓰네. 그리고 몬스터들 피가 다 초록색이야. 다 초록색이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비소의 무서움을 알고 야씨 비소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다시는 안 썼으면 사람이 아니지. 아닙니다. 또 썼어? 또 썼어. 이번엔 나쁜 걸 알아서 나쁘게 써. 암살. 아니지. 1차 대대전에 루이사이트라는 화합물이 최초의 독가스 중에 하나예요. 비소 화합물로 만든. 이게 최근에도 한번 쓰였어요. 이라크 이란 전쟁에서 후세인이 사용했죠. 그렇게 썼다가 이제는 뭐 다 금지가 되고 비소는 이제 독으로 인식돼 있고 실제로 요새 이제 공기청정기 보면은 비소 제거합니다. 비소를 일상생활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200년 전에 태어났다? 이거 비소 옷이야. 그지. 내가 존경하는 김준구 대표님 이거 좋아? 녹색이야. 이거 이쁜 애 만지다가 밥 먹잖아? 그냥 죽어. 이런 식의 시리즈가 엄청 많습니다. 아까 제가 흘러가듯 말했던 수은, 납,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기괴하고 감사한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제 비소를 했고요. 입에 뭐 먹고 이번에는. 있는 것 같은데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버릇이 없네. 그러니까 수은 먹어 혹시? 근데 이 중금속의 역사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은이죠. 수은. 수은을 빼놓고는 사실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수은은 중국과 인도, 이집트 초기 문명부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아 그래요? 제일 오래된 수은 시료가 언제 어디서 발견됐을까? 이집트. 이집트죠. 네, 이집트입니다. 이 나라는 진짜 미쳤어. 알면 할수록 여기 졌어. 기원전 1600년 전에 있던 시료가 그냥 발견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집트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돼. 나 너무 가보고 싶어. 다른 문명에서도 진짜 시기가 좀 늦을 뿐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은에 대한 관심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왜냐면 수은의 특징이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금속입니다. 인류가 알고 있는 금속 중에는 이거밖에 없어 아직. 애초에 수은이라는 글자 자체가 물 숫자에 은자야. 물처럼 보이는 은이다. 이게 똑같은 게 유럽에서도 퀵실버. 빠른 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모든 금속이 녹으면 다 액체가 된다는 거 알지만 당시에는 뜨겁지 않은 액체는 수은밖에 없어. 게다가 얘가 녹는 점이 마이너스 33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명권에서는 고체 상태의 수은을 보지 못했어. 굳지 않는 유일한 금속인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굳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한 거는 러시아에서 시베리아에서 발견한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영하 33도로 이하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영수상 하는데 수은이 굳었어. 이게 굳기도 하는구나, 이게 금속이긴 하구나 라는 거를 중세에 알아요. 그 전에는 몰랐어. 근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찾았지? 어디에 있는 거야 대체? 이거 캐다 보면 나옵니다. 다른 거랑 결합이 돼 있는데 불로 가열을 하면 바로 분리가 탁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무 신기하니까 수은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 너무 신기하니까. 일단 제일 쉬운 게 불로 가열하는 거야. 이게 끓는 점이 356도밖에 안 돼요. 물 끓일 수 있으면 이것도 끓일 수 있는 거야. 보통 기화가 돼. 기화가 된 수은 마시면 어떻게 돼? 죽어. 그래서 죽어. 근데 이제 혼자 죽었잖아.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해. 엄청 많이 죽었겠다. 엄청 많이 죽는 가운데 인류사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연금술사가 있습니다. 데모크리스토. 이 사람이 이제 수은으로 금을 만드는 법, 염료, 안료 제조법에 대한 저서를 남겨. 근데 연금술사들이 이상한 게 이거를 다 암호로 남겨요. 왜 그랬을까? 금으로 만드는 법은 없거든. 거짓말이거든. 내 생각에는 캥기는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연금술사, 이 사람은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기원후 간철의 연금술사에 영감을 준 사람이에요. 아 진짜로? 조시모스라고 기원 후 300년. 이 사람이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저서를 남겨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되게 잘하는 사람들 미쳐버리는 거예요. 금을 만들 수 있다고? 너무 신기하다. 대연금술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가열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사람이 남긴 자서에 뭔가 다른 거랑 섞어서 했대. 그래서 이거를 막 다른 거랑 섞어서 가열해보면 이제 황이랑 누가 가열을 했어. 와, 끔찍하다. 근데 둘이 결합을 하면은 진사라는 게 되는데 이게 유럽에서는 버밀리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야?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는데 뭐지? 아주 고급스러운 붉은색이에요. 이게 지금도 가죽 가방 중에 막 에르메스 막 이런 거 있지, 버밀리언 컬러가 있습니다. 물감으로 당연히 쓰이겠지. 이게 제일 유행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이렇게 사진 보면은 붉은색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많잖아. 그게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당시 기록이 있어요. 플라니우스라는 학자에 따르면은 한 해 동안 로마에서만 4톤이 넘는 수은을 수입했다. 색깔 내려고? 색깔 내려고. 근데 이제 수은이 엄청 많이 들어와. 비소 같은 거네, 비소 그리고 같이. 로마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얘는 얌전히 색 맞네? 너무 궁금하다. 얼굴에 또 발라? 실로 계속해. 비소랑도 섞어보고 막 계속해. 이 산화비소가 특히 수은이랑 하면은 색이 다양하게 나타나. 노란색도 됐다가 빨간색도 됐다가 파란색도 됐다가.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물질입니다. 그냥 산소랑 얼마나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우연히 색깔이 바뀌는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수은이 너무 신기한 거야. 이거는 어떻게 조합식만 찾으면 진짜 금이 나오겠다. 아, 너무 신기하니까. 이거 색깔이 계속 변하니까 현자의 돌이라는 게 있다라는 개념이 이때 나와요. 철학의 돌이라고도 하고 현자의 돌이라고도 하거든. 현자의 돌이랑 같이 이걸 뭐 어떻게 하면 같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아.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거 하다가 사람 죽여서 막 피랑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연금술사가 끝까지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 조각을 찾으려고 그걸 막. 찾으려고. 근데 사람이 왠지 될 것 같거든. 동양은 어떤가?
비슷해. 아까 진사라고 했잖아. 애초에 이게 중국말이에요. 중국에도 똑같아. 이거 황이랑 하면은 빨개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 중국 황제들 뭐 좋아하죠? 빨간색 빨간색 좋아하지. 좋아하잖아. 이게 너무 신기한 데서 빨간색이 나오니까 고급스러운 색깔이 된 거예요. 빨간색이. 이게 또 뭔가 금속이 섞였다니까 더 귀하다는 느낌을 받을 더 것 같아. 그렇고 이제 이거를 가속화시킨 양반이 하나 나와. 기원후 3세기 516국 시대입니다. 갈홍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름 들어봤을 수도 있어. 되게 유명한 도사거든. 도교의 대부야.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포박자라는 책이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수련을 하면은 신선이 될 수 있다. 불로장생할 수 있다. 내용을 찬찬히 보면 연단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 특히 동양 판타지 하다 보면 단약이 나오죠. 단이 뭐야? 붉은 단자야. 붉은 약이 단약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도교에서 만드는 약은 오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약은 붉은 약이야. 보통 그런 거 먹으면 내공이 막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거나 내가 한갑자가 올라오고 어. 이러잖아. 그래서 이게 수은입니다. 어이씨. 황하 수은이에요. 이름부터 들어보면 먹으면 안 될 것 같잖아. 뭔가. 게임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씨. 게임에 단양 먹으면 안 되는데. 동양은 서양은 그래도 이걸 먹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신선이 된다고 하니까 됐겠지. 죽으니까 어디론가 가. 그래서 날라갔겠지. 중국 황제의 절반 정도는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산에 들어가서 신선 되겠다고 단양 먹었을 거야. 그 양반이 산에 들어가서 진짜 안 나왔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너무 그럴싸하니까 게다가 이 가록이라는 사람이 금단이라는 방법을 남겨옵니다. 금단이 뭘까? 수은을 황금으로 바꾸는 법이야. 그래가지고 서양에서는 연금술, 이제 동양에서는 금단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사실 종교적인, 도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학문이라기보다는 오래 살기 위한 방법.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불교에 심취한 황제야. 뒤로는 도교. 수은 먹어. 너무 좋잖아. 오래 살고 싶잖아.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연금술로 이제 꾸준히 발전을 하다가 로마가 망하면서 딱 끊겨요. 왜냐면 로마가 진짜 대단한 시대인 게 로마 이후로 중세가 오잖아요. 중세는 로마보다 오히려 쇠락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에는 수은 가지고 막 먹고 살만 하니까. 그치. 먹은 만족. 로마 시민들은 귀족이잖아. 그러니까 막 놀고 하다가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이게 완전히 딱 끊기고 유럽에서는 이게 중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되는데 연금술이 알케미라고 하잖아. 알케미는 아랍어입니다. 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연금술의 고향은 아랍이야, 아랍.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꽃을 피는데 두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8세기경에 이름이 되게 어려워. 아부 무사 자비르 이븐 하이안. 야, 진짜 어렵다. 이 사람이 이제 유럽에서는 게베르라고 불렀고 9세기경에는 아부 바크르 무하마드 이븐 자카리아 알 라지. 그게 이름이야? 이게 뭐 귀족인가 봐. 되게 높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럼 걔네 서로 만나면 어떻게 불러?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라제스라고 부릅니다. 그치. 그 정도가 뭔가. 이 두 양반이 남긴 저서가 수백 권이에요. 사실상 이 이름을 빌려서 많은 사람이 썼다고 추정을 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계속 연금술, 금 만드는 기술에 이제 집착을 합니다. 귀족들이 계속 돈을 주고 얘가 금만 만들면 지금까지 썼던 돈 이거 다 회수하잖아. 완전 떡상이잖아. 투자를 계속 하는구나. 투자해. 근데 실패하면 사실 죽을 수도 있잖아. 맞아. 연금술사 입장에서는 뭐라도 만들어내야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게베르라는 사람은 최초로 알코올을 증류해서 소독약을 만들기도 하고 뭐라도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노예들 불러가지고 수은 한번 먹어볼래? 또 이제 설사를 해. 나쁜 게 나오네? 그래서 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염화 수은을 만들어봐요. 염소랑 이렇게 태워봤어. 또 얘를 이렇게 발라봤더니 칙 하면서 뭐가 막 이렇게 화상처럼 입는단 뭐야? 말이야. 당시에 유행했던 병 중에 옴이라는 게 있어요. 벌레가 있잖아. 지금도 유행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염화 수은을 발라봐요. 그러니까 엄청 아파하지만 옴도 죽어. 죽겠지. 이거다. 왜냐면 옴은 주로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번지는데 당시에도 노비들한테 번졌단 말이야. 집권층 입장에서는 아프건 말건 얘가 나아서 옴이 없어져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염화수, 야 이거 용한데? 발라. 바르면 이제 옴이 없어지는 거야. 화상 있고. 화상 있고 신기하다. 일은 하고. 이게 신기한 게 아랍을 통해서 인도로 이 연금술이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인도에서도 수은을 똑같이 사용해. 연금술과 불로장생약. 그러고 싶나 봐, 그 보면은. 게임 많이 하신 분들 넥타라는 약이 넥타가 인도 말입니다. 이게 수은을 이용한 불로장생약이야. 인도에서 부르던. 하여튼 그래서 수은에 대한 연구는 계속 연금술, 불로장생, 그리고 약 이 방향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중세에도 그랬고 중세 이후에도 그랬어. 그리고 중세에는 사기꾼들이 계속 나와. 프랑스의 니콜라스 플라멜이 원래 부자야.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내가 수은을 금으로 바꿔서 부자가 된 거야. 왜 그런 데를 계속 나한테 나오지? 오면 이걸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부자가 돼.
왜냐면 저 사람이 부자니까 진짜가 부다. 지금도 써먹는 수법이네. 근데 그렇게 번 돈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을 번 건 고리대 검험을 했어요. 지금도 돈을 버는 수법이네. 왜냐면 15세기에 클래식은 영원한가? 영국의 조지 리플리, 근데 리플리 중국에 나오는 그 리플리는 아니고 이 사람도 이제 내가 철학의 돌을 드디어 만들었다. 현재의 돌을 진짜로 만들었다. 라고 해서 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내가 만들었다. 명성을 엄청나게 얻고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딱 죽기 전에 고백해. 다 거짓말이야. 이 연금술이 이제 빨리 없어질 것 같잖아? 안 없어져. 보일 아시죠? 보일의 법칙 만든 사람. 화학자. 이 사람이 사실상 최초의 화학자라는 맞아. 평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뭔가 연금술이라는 애매한 학문에서 화학이라는 제대로 된 학문을 만들었다.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설명했고 보일의 법칙, 지금도 우리 배우죠. 위대한 사람이죠. 이 양반이 사실은 연금술사? 인생의 대부분을 연금술 연구에 매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법칙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연금술을 했어. 계속. 연금술을 하려고 화학으로 돈을 벌었나? 완전 충격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이 사람이 쓴 걸 보면 고대 연금술사는 실제로 금을 만들었다. 근데 우리가 잊은 거다. 왜냐면 이때는 고대 문명, 피라미드 봐봐요. 지금도 막 고대 문명 외계인이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엔 더 그렇지.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우수했던 문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 거야. 수는 무조건 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은 계속했어.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 그다음에 뉴턴, 아이작 뉴턴. 이 사람은 사실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죠. 그치. 이 사람도 사실은 연금술에 엄청나게 심취했습니다. 이 사람도 고대의 기술이 잊혀졌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맨날 수은 태우고 가열하고 해. 그래서 뉴턴이 당시에 사람들하고 주고받던 편지를 보잖아? 맨날 화내고 막 난리치고 본인이? 그 다음에 사과해. 근데 수은에 중독이 되면은 망상이 생기고 식욕부진이 되고 괴팍해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너무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연구를 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래 산 거야. 근데 사망하고 나서 뉴턴의 시신에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 수치의 15배가 나와요. 근데 이건 사망 당시의 수치잖아. 이 사람이 죽기 30년 전에 이제 연금술에 매진했었거든. 그때는 뭐 수은이 어마어마했겠지.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수은이 약 같잖아. 왜냐면 설사. 게다가 이게 그냥 설사가 아니야. 피랑 변이 나와. 그러니까 일단 매독, 수탕 집어넣고. 그다음에 나폴레옹 비소 때문에 사망한 건데 수은도 먹었어요. 당시에 약간 아파가지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근데 사실은 비소 중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창백해지고 하니까 염화수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블어택으로 해가지고 한 이틀 만에 사망했거든. 결정타 날리려고. 더 비참한 거는 덴마크의 천문학자 튀코 브라헤 검색을 해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죽음 중에 하나예요. 지체가 높은 사람이 아닌데 왕이 하는 연회에 갔어. 파티에 갔어. 근데 소변이 마려운 거야. 못 가잖아. 계속 참다가 방광이 터져요. 그래서 왕이 얘 기특하자.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았을까? 수은 줄게. 수은을 먹고 사망합니다. 방금 터지고 수은 먹고 사망. 상으로 이렇게 주고. 수은이 사실 근데 되게 최근까지 쓰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병원 가면 못 썼어. 수은 온도. 체온계 수은 썼잖아. 맞아. 지금은 퇴출이 됐습니다. 이게 제조 공정 중에서도 중독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깨지네. 되게 잘 깨져. 맞아. 그래서 90년대에 검사한 걸 보잖아요. 그럼 병원의 공기 중에 있는 수은이 기준치보다 높아요. 깨지니까. 그래서 이게 퇴출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말감. 사실 아말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금속과 수은의 혼합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술에서는 계속 아말감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썼지? 이빨. 치과. 이빨 아니고. 치아. 사람은 이, 동물은 이빨. 오케이? 썩었을 때. 썩었을 때 치과 충전재로 쓰였죠. 굉장히 적은 양의 수은이 들어가는데 한참 90년대 공해병 때문에 수은에 대해서 엄청 경계심이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말감 이거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이거 오해다. 잔존수은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3일 이내에 분비는 끝나고 대개는 괜찮다. 근데 이제 소화에 대해서는 레진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소화에 대해서는 레진 보험이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아말감은 점점 사장되어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럼 이제 제일 유명한 거 미나마타병. 일본에서. 정말 대표적인 공해병이죠. 이거는 1956년 일본의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메틸수은이 포함된 조개와 어류를 먹은 고양이들이 막 발작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얘들이 바닷물에 갑자기 빠져 죽어. 고양이들이. 메틸수은이 제일 안 좋은 거거든. 근데 그거는 보통은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느려. 기화된 것보단 느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주민들이 이미 그걸로 오염된 어패류를 먹으면서 오랫동안 지난 다음에 집단적으로 발병한 거예요. 신일본 질소비료라는 회사가 거기서 이제 바다에 그냥 수은을 무단방류한 거야. 아이고.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환자가 2,265명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수은을 사용을 안 하죠.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중금속 시리즈가 이제 납도 있고 안티몬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 생각보다 과학자들 이름이 많이 나오네. 뉴턴이 제일 신기하더라고. 뉴턴이 진짜 신봉자였대. 아무튼 오늘도 신기한 의학의 역사, 수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흥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증모속 하나를 내가 안 다뤘어. 비소, 비소, 순. 수은. 납이겠네. 납은 납의 제국이라는 말도 따로 있습니다. 오. 인류가 정말 납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정말 많이 사용했거든. 납을 왜 사랑해야지? 납땜? 그러니까 우리는 납땜밖에 생각 안 나잖아. 아마 지금 안 할걸? 옛날 라디오 같은 거 만드는 거 초등학교 때. 납 냄새 나면서 그거 했었잖아. 우리 납땜, 때는. 납땜. 아마 지금 안 할 거야 그거. 근데 자, 인류가 최초로 납을 사용한 게 언제일까? 엄청 오래됐을 것 같긴 해요. 이집트? 이집트? 이게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는 있잖아. 그 무렵일 것 같은데 납이 철보다는 다루기가 쉬울 것 같아서 철기 시대 전이지 않을까? 청동과 철의 사이일 것 같은데. 철기가 거의 뭐 기원전 1000년 이내니까 예. 그 정도? 예. 이게 이제 아나톨리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고고학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핫한 곳입니다. 이게 기원전 6500년 엄청 오래됐네? 그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광산이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기원전 6,500년 전에? 여기가 막 무슨 노아의 방주도 있었다 뭐 그런 데 아니야?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발견된 거는 괵베클리 테베라고 기원전 960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인공 구조물이 있어요. 괵베클리 테베가 뭐냐면 이거 신석기 시대로도 초기고 구석기 시대야 사실. 그러니까 인류가 아직 수렵 채집을 했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동물 잡아먹던 시절. 근데 그때 이런 대규모 건물이 있고 종교 행사를 했던 흔적이 있어. 어떻게 있지?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인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여 산 게 아니라 모여 살다 보니 농사를 짓게 된 거다. 하여튼 아까 납광산이 8,000년 전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납으로 만든 목걸이도 발견이 됐어요. 추정 연대가 한 6,000년에서 8,000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동기 시절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초고대 문명부터 납을 사용했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납이라는 게 그렇게 추출이 되나? 이게 광산 중에서도 아주 깊숙이 해야 되는 광물이 있고 또 그냥 드러난 납은 생각보다 캐내기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 녹는 점이 일단 낮아. 그치, 그치. 청동은 녹는 점이 950도입니다. 철기는 1000도 넘게 그냥 확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근데 납은 327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납땜을 하는구나. 엄청 쉬워 이게. 다루기가 되게 쉬워. 근데 단점이 있지. 엄청 물렁물렁하지. 그러니까 납검 이런 거 없잖아. 납검으로 싸우면 나무검한테도 줄 거야. 막 이거 안 돼 이거. 그리고 농기구로도 안 돼. 근데 다른 용도로는 많이 쓰였어요. 이게. 장식. 그거를 알고 기록을 보려면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또 왜냐면 이집트. 저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는 거는 다 캐내고 우리가 확인하는데 앞으로 한 60년 정도 걸릴 거래. 오? 확인 못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못할 수도 있어. 아, 여기는 어렵지. 아, 나는 보지. 여기는 이제 60년 뒤면은 형 100살이야. 아, 그러네. 하긴 하겠지. 그 침 삼키는 거 보지. 아파가지고 막.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또 이집트를 봐야 돼. 어찌됐건 기록을 보려면 이집트로 가야 돼.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 이집트는 뭐의 진심이었지? 연도 역사에서 내가 뭐의 진심이라고 했죠? 꾸미기의 진심이지. 와, 치장하는데 진심이야. 진심. 그중에서 화장 엄청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화장을 뭘로 했을까? 납으로 했어요. 봐봐. 산화구리 보면은 녹색 이쁘긴 해. 근데 산화구리는 까슬까슬하잖아. 이게 하면 아파. 근데 납은 가루를 만들면 엄청 무르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게 녹도 안 슬어. 오래 쓸 수 있어. 황과 처리하면은 검은 방연광이 되고 탄소와 함께 가열하면 흰 백연광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 벽화를 딱 보면은 파라오니 뭐니 다 검게 이렇게 칠했죠. 영화 보면 어. 영화 보면 이게 다 납입니다. 납으로 화장을 했던 거예요. 얼굴에 납을 발랐었네. 엄청 빨랐죠. 멋있긴 하지. 개 멋있잖아. 진짜 이집트 화장 멋있긴 해.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이집트 본토에서는 납이 거의 안 됐어요. 이게 에스파냐 지방에서 난 납을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사온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이상 납을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뭐 당시 항해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왕족들만 좀. 쉽지 않지. 그러니까 파라오나 귀족들 정도나 사용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이 납을 본격적으로 채굴하게 된 거는 그리스부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테네 근처에 무슨 라우리로라는 광산이 있대. 거기서 납만 한 200만 톤 이상 채굴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캐낸 납을 엄청나게 활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리스인들은 거의 답습했어. 화장 정도나 하고 그러고 말았어. 바르는 건 괜찮나 그래도? 아닐 것 같아. 창백해지겠지. 아, 그래? 근데 이걸 제일 잘 활용한 거. 로마. 너무 부드러우니까 이걸 굳이 녹이지 않고 땅땅땅 때리기만 해도 이게 이렇게 모양이. 펴져요. 접혀. 물에 닿아도 녹도 안 슬고 밖에다 놔도 녹이 안 슬어. 어떻게 썼을까? 그릇?
그릇으로도 쓰고요. 지붕, 비가 오면은 비가 안 새야 납 지붕을 하면은 납으로 납댐을 해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수조도 만들어. 납댐에 해서 물 받아 놓으면은 물 셀 리가 새지도 없지. 않고 녹도 안 새고 항상 깨끗해. 그래서 너무 좋은데 로마에서 정말 자랑하는 인프라가 있죠. 수로. 수로를 뭘로 만들었나? 납으로 만들었어요. 아, 진짜로? 납으로 만든 수로예요. 이게 다 봐봐. 옛날 사람들 생각하기에 동그랗게 만들기도 쉬워. 녹도 안 쓸어. 물도 안 새. 물 닿아도 괜찮아. 그리고 물색 안 변해.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깨지거나 깨지면 다 또 새고 셀 막 수 있지. 나무라면 썩고 이러잖아. 근데 납은 완벽해. 그리고 옛날에 로마 그 미드 보면은 벽이 색깔이 어때? 약간 흰색. 뭘로 칠했지? 배경만. 그거 다 납으로 칠한 납칠한 거야. 물이 안 스며드니까. 안 스며들고 색도 안 변하고 바르기도 좋아. 무르고 끈적끈적하니까 쫙쫙 바르면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납을 많이 사용하니까 납으로 동전도 만들어요. 납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어. 근데 여기만 있어도 큰일이지. 납 중독이 장난 정말 아닐 것 납의 같은데? 제국이죠. 근데 인간 어때? 멈출 줄 몰라. 당시에 이제 요리사들이 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포도주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와인 냉장고가 없잖아 이때는. 그러니까 되게 빨리 식어. 그래서 식초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식초가 된 거를 끓여가지고 소스로 만들어 먹는 걸 했어요. 지금도 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납으로 만든 냄비에다가 신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졸인 거야. 근데 이게 왜 씌어지냐면 아세트산이 있어서 그렇거든. 근데 아세트산이 납이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세트산 납이 돼요. 이게 맛이 되게 달아. 그래? 이게 달아요. 그래서 이걸 사파라고 부르는데 당시 사람들이 단맛을 내기 위한 거는 로마는 사탕수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꿀하고 사파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꿀은 구하기가 힘들잖아. 비싸고. 납으로 단맛을 내네? 납으로 단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파 이게 대박이다. 그래서 와인 쉬었어? 그럼 바로 납에다가 해. 왜냐면 이게 기록에 있어요. 아피시우스의 요리책에 450개 정도의 요리법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85개가 사파가 들어가요. 그리고 사파를 만드는 원칙이 있어. 쉰 포도주를 납으로 만든 냄비에 반드시 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맛이 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지금 와서 한번 해보니까 한 납 농도가 1000ppm 정도 돼. 정상 수준의 몇백 배야 이게. 근데 그렇게만 하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진짜 좋아. 애초에 포도주에 한번 납을 넣어보자. 이 아세트산 단맛이 납을 한번 나게. 넣어보자. 달라질 거 아니야? 넣었어. 그랬더니 이게 놀랍게도 단맛만 나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쉬면 아세트산이 발생하잖아. 얘가 납에 또 붙어. 포도주가 쉬질 않아. 포도주 장기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은 미쳤어. 진짜 납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은 사파 만들어가지고 요리 뿌려 먹고 그다음에 와인에는 이거 뿌려서 먹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작용을 몰랐냐? 아니야. 왜냐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으니까. 먹다 보면은 뭔가 중독 증세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신경계 쪽에 그럼 납 중독 되면 잠깐만 이게 보통 어떤 병이 생기다? 일단 빈혈부터 생기고 그다음에 정신 착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먹으면 이제 불임, 뭐 유산, 그다음에 두통, 사망도 하고 당연히. 근데 이제 옛날 사람 대단해 발상이. 유산이 된다고?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로마 문란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쪽 집안하고 이쪽 집안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 근데 사랑은 이쪽 집안이랑 했어. 애가 생겼어. 그럼 이제 여기 아버지가 오진승이 술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먹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매춘부들은 이거를 엄청 애용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는 사실 완전 납 중독, 납의 제국이야.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의사가 너무 많으니까 납이 그래서 납을 그냥 한번 먹여봤어. 그랬더니 납은 중금속이고 되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체는 방어 기제를 위해서 구토랑 설사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렇지. 구토랑 설사를 한다고? 납은 이거 약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아, 끔찍하다. 아세트산 납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얘는 반대로 변비를 일으켜. 그러니까 납 먹고 설사하잖아. 좀 심한데 그럼 아세트산 납 딱 먹여. 납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네. 납을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 그래서 이게 로마 시민들은 아마도 대부분 납 중독이었을 거다라는 추론이 있고 당시에 이제 게르만이 남하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니었어도 망했겠지만 더 빨리 망했겠지. 그래서 이제 납 중독도 있면서 망했어. 근데 이제 중세입니다. 중세 초기 어땠을까? 중세가 또 금욕, 그쵸. 절제하니까 술도 좀 덜 먹고 좀 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중세는 힘들었어. 사치를 할 여력이 없어. 납을 거의 사용을 못해. 그래서 납 중독이 한때 쫙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드디어 로마의 유산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다시 우리가 살만하니까. 근데 그게 좀 더 발전이 돼요. 중국에서 오는 도자기를 보니까 유약이라는 걸 발라서 부었대. 그렇게 매끈해. 어떤 실험적인 사람이 오늘 납을 한번 발라볼까? 그래서 납유약을 발라봤어요. 더 튼튼하고 더 매끈해. 우리가 만든 게 더 좋아. 그래서 이때부터는 납도자기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막 잘 깨지지도 않아. 납이 아무리 무르는 금속이라도 금속이잖아. 그래서 이제 좀 살잖아? 납도자기 쫙 납그릇으로 밥 먹어. 지붕? 비가 새?
이게한 놈들. 로마 시대 때부터 썼는데 납지붕 딱 깔아. 그리고 흰머리 신경 쓰여? 염색해버려. 황화납. 까만색. 까만색으로 염색해. 그리고 제일 큰 희생자들, 화가들. 당시 흰색을 낼 방법은 배경방밖에 없었습니다. 흰색이 납밖에 없어요. 납으로 흰색 칠하고 좀 부족해서 하면 바로 납 중독 탁 돼. 그 다음에 벽지 마음에 안 들어? 배경광 바로 다시 납이 막 엄청나게 돼. 왜 이렇게 납을 그리고 15세기에 뭐가 나오죠? 15세기에 왜 대항해 시대가 가능해졌지? 배 방수 처리 뭘로 해? 납으로 해. 그 납으로 납으로 하는 거예요. 총 뭘로 쏴? 납탄. 총알이 다 납이야. 왜냐면 납이 더 가볍거든. 그래서 멀리 날아가. 그리고 맞아서 부서지거든요. 그럼 더 끔찍하게 죽어. 철탄으로 만드는 게 훨씬 비싸고 지금은 전쟁법상 금지가 돼 있어요. 납탄이요? 납탄은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 남북 전쟁 당시에 너무 절단이 많았던 게 납탄이어가지고 와서 박히면은 이게 부서져가지고 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총알 자체도 이게 퍼져버리니까 그랬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야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 본받아야지. 뭐부터 본받아? 즐거웠던 거. 음주. 야 근데 포도주는 아직도 냉장고 없죠. 납 바로 넣어. 생각보다 인류가 많이 먹었구나. 엄청 먹었어. 그리고 당시에 유리 제조 기술이 아무래도 지금보다 딸렸어요. 근데 유리가 얇아야 맛있단 말이야 와인이. 이렇게만 못 만들겠어. 납을 바로 섞어요. 그래서 유리는 유리 납잔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유리잔은 다 납잔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한번 마시려면은 아세트산염 들어있죠? 따라요? 납잔이야. 딱 먹어. 바로 납주는 팍. 그리고 포도의 질이 떨어지는 곳일수록 단맛을 내야 되니까 아세트산납을 더 넣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알게 돼. 우리 지방 술 먹으면 왜 이렇게 머리 아프고 애들 일찍 죽고 왜 이러지?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합니다. 왜냐면 팔아야 되잖아. 수출길이 막히잖아. 우리 술이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몰랐던 건 아니야. 납 중독에 대해서. 납이 어떤 식으로든 뭔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긴 해. 근데 너무 편하고 삶이 너무 좋잖아. 경제적인 효과가 너무 크잖아. 이게 심지어 19세기도 그냥 지나가요. 19세기도 납의 제국이야. 이거를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게 언제인 줄 알아요? 20세기 중반 이후야. 어떤 게 제일 문제가 됐냐면 20세기 때 이제 고도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페인트 1980년대 70년대까지도 계속 납 페인트를 썼어요. 낚시 그것도 납돌 같은 거 다 있었잖아. 납돌 같은 걸로 했지.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면 애들이 납 페인트 가루를 먹고 자꾸 조기 사망을 하는 거야. 자꾸 죽어. 1960년대 미국에서만 5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어린애들이 납 중독으로. 그래서 이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납 페인트 근절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돼 있는 것도 다 제거해야 된다. 와 그렇게 하는 데가 2,000년이 넘게 걸렸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납 페인트를 긁어요. 근데 생각을 못 했던 게 있어. 원래 뭐 철거하려고 그러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긁을 때 또 그걸 몰랐어. 그래서 이제 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큰일 나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됐고 납 중독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일은 근절했습니다. 1990년이야. 1890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국이 제일 아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악관이에요. 백악관? 거기도 납 발라놨어? 납 페인트 다 있었지. 아주 오래된 건물이잖아. 백악관이 그지 같은 건물이었거든. 대통령 일찍 죽을 것 같으니까. 백악관을 납 페인트 이제 합시다 한 게 1990년대야. 그때 이제 납 페인트 그리는데 이제 부시 대통령이 기르던 강아지가 그 납 페인트 가루를 흡입을 하고 납 중독으로 동물병원에 실려가지고 사망할 뻔했던 거를 간신히 살려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백악관 개도 백악관 개가 죽을 뻔했어. 1990년대. 이 정도면 거의 진화하겠는데. 아니 생각해봐. 내가 옛날 사람이라도 납 녹도 안 쓸지. 와인 맛은 달게 해주지. 너무 좋지. 비싼 와인일수록 다양한 풍미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금속 향도 날 거야. 그렇지. 풍미가 얼마나 좋아지겠어 이게. 저 먹어보겠는데 저거? 납을 한번 이제. 진짜 납 구하기도 힘들어 근데. 옛날에 납땜 많이 했는데. 생각하면 말도 안 돼. 우리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그러네. 시킨 그거 거야? 하면은 딱 기화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냄새 나는 거 기화가 우리 다 나겠네. 알잖아. 인두로 납땜 이렇게 했어. 전기 인두로. 그거 심지어 우리 때. 학교에서도 시켰어. 실습할 때. 나 안 해봤어. 라디오 세대가 아니. 학교에서도 이거 하는데. 형은 무전기 만들었지. 하여튼 중금속의 역사, 납. 이렇게 역사도 오래됐고 훌륭한 금속이었다. 근데 이제 의학 역사가 또 할 게 있나요? 지금 아유, 하면 할수록 계속 나옵니다. 이게 다 분류돼서 가지쳐서 나오는 거예요. 살짝 힌트 좀 주세요. 뭐 있나? 피임의 역사. 오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제왕절개의 역사. 제왕절개는 설화가 되게 많잖아. 카이사르. 거기서 이름이 거기서 이름이 지어졌을 정도로 그런 것들도 있고 결핵도 있고 너무 많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